부활 파티가 있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부활이라는 주제를 듣고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 보니까 파티란 단어가 딱 보이는 거예요. 부활과 파티? 이게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 19세기 유럽 사교계에서 상상을 초월한 파티가 벌어졌더라고요. 일단 당시 사교계에 뿌려졌던 초대장 하나 보시죠. 네, 뭐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론즈버러경의 집. 테베에서 온 미라. 오후 2시 30분에 펼치다 라는 내용입니다. 미라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 공개적으로 테베에서 온 미라의 붕대를 푸는 행사를 했던 거죠. 일명 머미 언래핑 파티. 네, 우리말로 하면 미라 풀기 파티. 이 미라 언박싱입니다. 그건 왜 하는 거죠? 뭐예요? 이게 언박싱을 그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미라 풀기 파티 같은 경우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원래는 의학적, 과학적 연구의 명목으로 이렇게 행해지는 해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게 점점 오락 목적을 띤 사교 행사, 파티처럼 변질이 되어 갔습니다. 이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일단 이집트에 대한 뭐 환상 같은 것들이 그런 것도 있고 부활, 영원한 사랑 등 신비로운 이미지를 지닌 고대 이집트 문명에 홀딱 반한 거죠. 부유층 사이에서는 이집트 유물을 사는 게 유행 이렇게 되고요. 급기야 고대 부활의 신비를 담은 미라까지 사고 팔고 한 거죠. 심지어 세워놓고. 어머머. 아, 미라를 왜 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열풍이 묘한 문화를 탄생시킨 겁니다. 당시 미라를 놓고 찍은 사진들이에요. 앞에 붕대가 풀린 미라를 두고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미라를 공개적으로 풀어보는 행사가 유행했던 거죠. 특히 이 미라 풀기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었으니 일명 미라 패티그루. 영국의 외과 의사이자 골동품 수집가 그리고 고대 이집트 미라 전문가 토마스 패티그루입니다. 그는 미라 풀기에 수천 명의 방문객을 불러 모았다고 전해지고요. 패티그루는 미라를 풀고 부위를 또 막 설명을 하고 때때로 두개골을 톱으로 자르거나 미라를 일으켜 세우는 등 극적인 연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대중은 미라 개봉 파티에 강하게 매혹되고 열광했다고 해요. 이렇게 미라 풀기 파티는 몇십 년간 이어지는데 19세기 후반 이집트학이 좀 과학적인 학문으로 바뀌면서 미라를 이제 연구 대상으로만 보게 되고 또 윤리 문제가 커지니까 미라 풀기 행사는 이 파티는 점점 사라집니다. 아니 이집트 미라가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부활되는 건 미라도 원치 않았을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들어요. 참 황당한 열풍이 예전에는 참 많이 불었구나. 내가 그런 곳을 간다라는 건 내가 그만큼 지식이 있고 여유가 있고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뽐낼 수 있는 장이었던 거죠. 자, 우리 이번에도 우리 정성원 셰프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음지에서 부활한 어떤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1920년대 미국의 풍경인데요. 사진 속 인물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막 술을 버리는 것 같은데요? 뭔가 버리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죠. 술을 하수구에 버리고 있습니다. 이 아까운 술을 버리고 오면 나죠. 이때 미국에 금주령이 내려졌거든요. 네, 금주령 전에 미국은 엄청난 술 소비 국가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한 잔, 잠들기 전에 나이트 캡이라고 하면서 또 한 잔.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하루 종일 술값으로 탕진했고 여성과 아이들은 굶주리고 가정폭력에 시달립니다. 결국 미국 정부가 내린 특단의 조치가 바로 술과의 전쟁, 금주법이었습니다. 이 금주령이 잘 지켜졌을까요? 그렇지 않고. 이게 쉽지 않죠.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몰래 막 길바닥에 묻어놓고. 맞아요. 인류 역사상 금주령이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아니,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거는 몰래 마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마시는 것도 괜찮아서. 이 겉으로는 아무래도 법을 제정했으니까 겉으로는 지켜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뒤에서는 은밀하게 술이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스피크 이지라는 술집인데요. 건물에 숨겨진 스피크 이지는 간판이 없었고요. 비밀번호가 필요했죠.
당시 뉴욕에 2만 개, 많게는 10만 개가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데 주정보다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게 최대 10만 개로 추정이 되는데 그럼 건물마다 하나씩 있었던 거예요, 거의 당시에. 네. 금주령이 내려진 가운데 어떻게 이런 술 문화가 계속 우후죽순 생겨났을까? 황당하게도 금주법이 판매와 유통은 금지했지만 마시는 건 허용을 했습니다. 이 밀주 문화가 만들어지고 비싸게 팔렸던 거죠. 당시 밀주 가격은 3.8리터당 25달러. 지금 가치로 하면은 325달러. 비싸게 팔린 거죠. 이때 금주법으로 인해서 떼돈을 번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알카포네. 네, 알카포네,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마피아 알카포네입니다. 마피아 세력이 점점 밀주를 돈이 되니까 제조를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경찰의 눈을 피해 술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특수 차량을 만들고요. 엔진에 더 많은 공기가 들어가게 만들어서 폭발력을 높이고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있게 개조를 합니다. 이렇게 차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필요한 건 베스트 드라이버. 네, 드라이버가 필요하죠. 밀주를 운반하는 전문 드라이버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금지는 했지만 금지되진 않았던 아이러니한 미국의 술 문화가 1920년 대공황이 미국을 덮치면서 금주법은 서서히 힘을 잃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주류를 판매해야 세수가 또 거치잖아요. 그래서 세수 회복을 위해서 양조업계를 되살리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다시 최대의 술 소비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 진짜 이야기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이 청개구리 기질은 뭐 동서양을 넘나드네요. 진짜 막론하고. 네.